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요. 날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기온은 6도로 어제와 같은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 또 오늘 밤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 기온 변화가 아주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일이죠. 이맘때 늦가을 날씨로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시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정해 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운영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가로수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또 가로수 관리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도 될 수 있도록 이 경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영월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죠. 영월 의료원이 이전 신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 계획 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개량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개량 백신 중에서 BA4와 BA5 기반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에선 지난 7월 이후에 BA5가 우세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비롯해서 동절기 추가 접종은 기초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이 경과한 사람으로 7월 이전에 접종을 했거나 감염된 경우 모두 접종 대상입니다. 원주 지역의 농가와 내국인 근로자들을 연결하는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의 설립이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농가와 또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연결할 수 있는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에서 단기로 일하기 원하는 시민 등 내국인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하면 이들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가로수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요. 또 가로수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 원주시가 가로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 가로수 특화 사업을 통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가로수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가로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2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경우에는 상가 근처에 설치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요. 또 주택 건물의 가로수가 닿아 있거나 창문을 가려서 조망권을 침해하고 유리창을 깨트릴 수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가을철 가로수의 낙엽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가로수의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가로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테마형 가로수길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민들이 호소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진행
진행해서 가로수의 상층부는 줄이고 가게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가로수 모양으로 가로수 잎의 모양을 꾸며서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올 만한 가로수길을 조성합니다. 원주시 공원 녹지과 조민호 가로조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시민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고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원주시의 이제 가로수 관리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의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가로수 자체도 그 현재의 그 자리에서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그늘과 더 맑은 공기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가로수 특화 사업이 조경만이 아니고요. 이 경제적 효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시민들에게 지원하고요. 또 원주시에 있는 가로수 중 가장 많은 게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가 원주 시목이기도 하고 또 환경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는 진동 수확기를 도입해서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를 강도 높게 수확했는데요. 이렇게 수확한 은행나무의 열매를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겨울철에 밭에 묵혀두면 원래 악취를 내는 가스는 사라지고 갖고 있던 독성으로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요. 원주 농가에서 화학 약품을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 풀이 나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확한 은행나무 열매를 올가을 8톤 정도를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동 수확기를 도입해서 가로수 관리를 통해서 악취는 없애고 관리 비용은 줄이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민호 가로조경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에서는 진동 수확기를 도입해서 예년보다는 한 5배 정도 열매 수거 노동력이 단축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그 비용이 줄고 상가에서는 악취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또 청소 이런 것들을 위한 관리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남용의 피해도 막고 풀을 제거하기 위한 노동력을 또 절감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상가 점주와 이제 보행 시민들은 강도 높은 은행나무 열매 채취로 인해서 청소 횟수가 줄어들고 악취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 불편 사항이 지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 계획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우선 올 가을에는 원일로와 평원로의 단풍나무 가로수의 테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우산 모양의 가로수 정비가 완성될 예정인데요. 흔히 보이는 가로수 나뭇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우산 모양인 겁니다. 내년에는 상지대학교 거리 은행나무를 둥근형으로 또 북원로 버즘나무를 타원형으로 만드는 테마 작업을 추진하는데요. 특이한 모양의 가로수가 있다고 하면 근교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관광객 유치와 또 가로수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을 농가에 지원해서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원주시는 가로수 경제 밀착형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개개인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의 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공론의 장을 또 원주시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군요. 19일 오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시작으로요. 원주 공론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기회라고 하는데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대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정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번에 그 사업 계획을 좀 공개했는데요. 지금 어떤 취지로 마련되는 겁니까? 네, 이게 공론장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이제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를 공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그 과정이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문 실험의 과정으로 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주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모으고 고민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좀 그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뭐 SNS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비대면으로 의견 수렴 과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론회장이 필요하다.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은 어디서든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 이후에 이제 대안을 고민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이 전체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공론장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모으거나 나누는 데서 좀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공론회장이 만들어진다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는지 좀 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 공론장을 고민하게 된 그 이유 자체가 이런 공론장이 이벤트성이나 아니면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한두 번씩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고민을 나누기 어렵다라는 점이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론장이 좀 일상에 자리 잡게 되고 확산된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이야기도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뭐 명칭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고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 공론회장이 좀 이미 활성화되고 또 실제로 좀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네, 이게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단발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진행해서 대안을 토론하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놀이터 바닥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단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의 공론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의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뭐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대화 모임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두 가지 모두가 약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 각각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워크숍의 과정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기초 단계로 워크숍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 19일군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이렇게 두 차례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공론장 자체를 학습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공론장 사례는 조금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주에 맞는 공론장의 방식을 함께 좀 논의하고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차례 과정에서 이제 원주에 어떤 공론장의 방식이 좀 적합할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후속 모임까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원주에서 공론장을 한번 운영해보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몇 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지금 그렇죠. 속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공론장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 10분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이요? 네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론장의 방식을 같이 고민하고 아하.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실제 저희가 후속 모임 때는 이제 많은 원주 시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정책에 이러한 또 의견들이 모아진 의견들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시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영역별로 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돌되거나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정말 잘 전달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또 근데 위원회에서 담지 못할 또 일상에서의 고민들이 이제 정책까지 나아가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공론장의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의견들이 또 그렇게 지금 마련된 위원회에도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앞으로도 좀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 어디 카페에서 모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 이 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민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군요. 원주롭다로 활용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또 일상의 문제를 언제든지 나누고 논의하기 위해선 온라인이 조금 더 앞으로 잘 활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론장의 방식에서 그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를 이제 앞으로 또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는 그 문화도시 원주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그리고 원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이 공간을 또 같이 활용해서 이 공론장을 앞으로 좀 더 온라인으로도 확산해 나가는 과정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신청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방금 소개해드린 그 원주롭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메인 화면에 저희 그 원주 공론장 만들기 원주 나우 그 배너가 있는데요. 거기 그 배너를 들어가 주셔서 그 온라인 신청 그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플랫폼 이름이 원주롭다인데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원주롭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이미지인지 또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 또 따로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의료원이요, 이전 신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영월의료원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내부 시설도 좀 노후화되었고요. 또 병상도 부족해서 이전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청 공공의료과의 정찬규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공공의료과 정찬규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월의료원이 영월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예, 이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월의료원은 80년 초중반에 건립되어서 예. 지금 현재 건물 노후화 및 특히 경상 규모 대비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추가적인 건물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BTL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야, 80년 초중반에 지어졌으면은 뭐 40년 가까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현재 그 진료 과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좀 여러 가지 많은 한계를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영월의료원 시설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61개 병실 196병상으로 총 17개 진료과 22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전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300병상 규모 23개 진료과 9개 특성화 센터가 신규 증설되며 이로 인한 의료 인력 규모는 370여 명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현재 뭐 대략 한 200병상 정도 가까운 규모인데 이전 신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300병상 정도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또 이제 시설도 좀 더 이제 현대화가 되겠죠. 이게 언제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 단계에서는 사업 구상 및 행정 절차 이행 기간입니다. 네. 올 3월에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고 저희가 8월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최종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은 10월에 됐는데 현재 계획으로 착공은 27년도로 전망하고 정식 개원은 29년 상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7년에 준공을 하고 개원은 29년이요? 27년도 착공, 아하. 28년도 하반기 공사 완료, 예. 그리고 정식 개원 29년 상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공사 시작하는 게 27년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뒤에 이제 공사 시작이 되는군요. 네, 지금 사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행해야 될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야, 이게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럼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850억 원 규모입니다. 네. 부지 매입 비용으로는 9억 원, 공사 비용 1,437억 원, 신규 장비 구입 비용으로 404억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29년도 예 이제 이전 완료 예정이고요. 이것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길 좀 바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만간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 사업이 그냥 다 이제 예산이 뭐 지자체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BTL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 3월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용역 결과로 나온 게 재정 사업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예산 절감 효과 및 건실한 건설업체 참여 등으로 사업 적격성이 조사되어 최종 BTL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건설업체가 병원 시설 등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한마디로 매년 임대료를 내고서 이 병원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땅한 또 사업체가 여기 또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 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가 24년도쯤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 심의 및 도의의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인데 네.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절차가 거의 한 1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유사 사업으로 BTL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부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의료기관 설립했던 알겠습니다.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기존에 또 했던 다른 또 지역의 또 사례들도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시설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료 인력의 또 확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의사 전문의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을 확보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시설이 좀 현대화되는 게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현재 의료원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년도 개원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좀 아직은 먼 날 일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뚜벅뚜벅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정대로 좀 잘 진행되어서 영월 남부 지역, 특히 영월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로 혜택,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청 공공이루국과의 정창규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